옛날, 아주 오랜 옛날, 충북 괴산군에 우리 씨앗 농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씨앗 농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느티나무입니다. 작고 단단한 한상희 농부와 의욕 넘치는 젊은 농부들이 나를 둘러싸고 농사를 짓고 토종 씨앗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혼자 크는 것보다 둘이 크면은 경쟁을 해서 더 잘 크네. 아, 얘네들도 경쟁심. 그리고 같은 종류끼리 심으면 좀 덜한데 예. 만약에 참외하고 수박을 심었다 같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건 박과 종류니까 거의 비슷할 테지만은 만약에 도마도하고 참외를 심든지 뭐 도마도하고 감자 심었다 그러면은 도마도하고 저기 오이를 심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로 양분을 많이 빨아먹으려고 경쟁을 한다는 거지. 터뜨리지 않고 그냥 이거 그대로. 지금 여기만 3번 뿌렸잖아요, 여기만. 그럴 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갖다 있는 거 이렇게 슬슬 이렇게 그냥 힘줘서 뿌려봐야 몸만 힘들어, 팔만 아파, 나중에. 끝에서 마무리 져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긴 뭐 이게 지금 안 했으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뚝을. 네. 뚝을 만들어 줄 때는 거의 웬만하면 그 끝까지. 네. 용택이 형 물 안 주고 가버렸지? 하우스 아무도 안 올라왔으면 37도였어. 다 타 죽었어, 이거. 저거 한다고 신나 있으면 안 돼.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통이 안 된 거잖아. 이거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얘기를 안 해. 실드가 깨져버리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기잖아? 네. 태일이 했던 거를 시연이가 체크해야 되고, 시연이가 했던 걸 내가 체크해야 되고, 내 한 일을 네가 체크해야 되고, 서로 같은 일을 2번씩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같이 내려가자. 다 했어, 이제.
같이 가서 같이 처리하고. 그래 낙엽도 그냥 냅대고 네. 땅도 올려주고. 제가 할게요, 대표님.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게 뭉치기 때문에 네. 살짝 이렇게 하면 동시에 이걸 비춰주면은 이게 이제 나가죠. 얼었어.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이를 먹는 거지. 나이 먹어서 시집 보내는 거지. 근데 그냥 이걸 음자리에서 내버렸다가 그냥 하면 이 싹이 이렇게 찌뜨랗게 나와줘서 못 써요. 이게 없어져가는 품종이에요. 걔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자주감자예요. 원래 토종 자주감자. 그냥 요런 거 가지고 누가 두엄뚱이 내 뿌리 있다 그러는 걸 내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요거 요만큼 한 오큼 정도 심어가지고 3년 올해 이제 이게 3년째 하는 거예요. 1년 키고 2년 키고 이제 3년. 그러니까 이게 2년 만에 이만큼 늘어난 거지. 이게. 올해 아마 이거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까? 요런 거 한 뽀개 갖고 심으면 2개씩 나오니까. 이제 개량해서 맛이 좋은 게 나오고 수확량 많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건 수확량도 적고 맛도 아린 맛이 있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씨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 토박이, 우리 씨앗이 그래서 자꾸 없어지는 거야. 상품 가치가 없고 수량도 줄고 돈도 잘 안 되고 맛도 좀 없고 이제 고유의 맛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게 맞아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게 대표님하고 저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뭐? 대표님은 이제 되도록이면 기름 안 쓰고 구루마로 하려고 그러고, 저는 최대한 체력을 이제 그래도 장비한테 의존하자 좀. 안 그러면 이걸 다 힘으로만 하려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은 여기에 차 안 끌고 와요. 되도록이면 구루마, 기름 안 쓰려고. 한 번은 그냥 같이 심고, 또 한 번은 해당 씨가 와갖고 또 심고. 구멍 뚫렸으면 심었는데 어째 또 심었지? 몇 개를 구멍 안 뚫고 심고 그 비닐로 씌웠을 거예요. 저 끝에 있는 몇 개는.
둘, 셋. 한 번 떠서 3번. 위에가 탁, 탁, 탁. 위에 놀라는 맞다, 이거. 이거를 깊게 하겠다. 이렇게 딱 누르는 순간부터 순봉 나가는 그리고 거. 삽을 이쁜 걸 들고 다녀야 돼. 이거 앞에 다 녹은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이미 다 나갔는데 뭐. 이거 삽질 잘못하면 그래 돼. 자꾸 위에 거 놀란 거. 삽질 하실 거예요, 뭐 이거 하실 내가 거예요? 삽질할게. 저걸 넣어주고. 북쪽에 하는 게 좀 낫. 2번씩 하는 집도 있다던데. 그러면서 이제 헛골에 필도 헛골에는 불이 꺼졌어. 염주라는 거예요, 염주? 옛날에 이거 저 목걸이 만들고 그랬던 건데 이게. 백 가지 이상 한꺼번에 지려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옥수수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 같이 하면은 이게 다 잡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로 검은 찰, 하나는 뭐 지이빨 옥수수, 하나는 뭐 이제 저기 뭐 얼룩찰 뭐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 또 4년 때문에 검은 찰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저기 상추, 배추 뭐 이런 것도 올해는 구옥배추, 뭐 아니 상추를 뭐 올해는 적당치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뭐 푸른 상추하고 그다음에 뭐 배추 상추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게 이제 잡종이 안 되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 토종 씨앗을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시중파가 아니라 재대종파거든요. 저는 파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다 대파 아니면 쪽파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토종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토종파의 특징도 한겨울이 지나도 대파나 그런 쪽파들은 다 죽는데 토종파는 겨울 살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다 새롭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는 거는 농업밖에 없다. 오빠 성격에 농사 지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래서 저도 농사라는 것도 또 하나의 직업이고, 우리가 서비스 직업을 하듯이 농업도 새로운 직군인데,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덕분에 그 전까지는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을 했었거든요. 매일매일 설계를 하다 보니. 그래서 잠잘 때 외에는 집에서 아내를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24시간 같이 있어서 좋아요. 문짝이든지 이거든지 이 둘이 작업할 때는 올리는 사람이 항상 봐줘야 돼. 여기 앉아도 되죠? 응.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네 지금. 요렇게 팔을 붙잡고 갈까요? 일단 거기서 타. 왜냐면 이게 하중이 없어서 지금 빠졌거든. 아하. 무게가 있어야지 나가 차가. 요즘 살이 빠져서 안 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서. 빨리 갈 것 같은데. 천천히 간다. 아니, 저 누가 안 줘도 돼요. 응? 안 줘도 돼요. 그냥 끄내만 나요? 그러면 돼. 그리고 저 좋은 거 하나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뜯어버리는 게. 뜯는 거라고요? 거의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어쩌다가 이게 나온 것도 있잖아. 이게 나온 것도 어쩌다 있으면 하나 잘라요? 하나 자르고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건 내주고 냅두고. 하나 뭐. 흉내 안 나요. 두 개 들어간 거 아니야? 왜 두 개 넣었어? 여기 거 할 때 심었나?
그냥 넣고 물을 그냥 부어줄게요. 요걸 그냥 물을 먼저 물을 먼저 놓고서는 에이 그래. 아 이렇게 아니에요? 여기다 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아 밥뼈가 있구나. 너무 많이 뿌리나? 저랑 시연이 좀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약좀 먹고 쉬어야겠다. 이 농장은 안상희 농부가 자신의 땅을 한살림에 기증하고 한살림 조합원들이 함께 출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안상희 농부는 땅을 살리고 씨앗을 지키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차이가 나니 그래? 우선 이제 자기들 그 뭐라 그래, 한살림에 공급할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이게 후손으로 밀려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게 안 하도록 이제 또 이야기를 서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왜 우리 씨앗 농장 와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이제 다시 좀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걸 보면서. 저쪽 뒤쪽은 손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날 더 빼고 이런 거 다 잘라버려. 이거 그중에 부추라고 퍼먹으라는데. 이게 뭐 부추야. 풀이에요? 이거랑 하고 여기 그러네, 풀이네 이거. 여기 그 뚝 있지. 네. 뚝도 그냥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덩크라우스 밑에 모종들 치워버리고 그 밑에도 밀어야 돼. 덩크라우스 밑에 모종, 그 못 파는지 아침에 그 치웠어요. 모판에다 진딧물 다 들어가. 보고 하면 돼. 이게 부추지 이게. 그거 부추예요? 그럼 그것만 남기고 이건 쳐버릴게요.
맞췄는데. 난 내려가서 수영한 거 먹어. 나도 그럴래. 맞췄을 김구는? 네? 키 갔었어요? 예초기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척이랑 김구이랑. 풀이 이겼어요. 풀이 이겼어요. 나도 지금 호미 놓고 내려오는 길이야. 나왔어요. 이거 탓도 문제인데 탓이네 탓을 그었다 놨네. 소정을 해가지고 좀 씨도 좀 좋은 씨만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겠고. 쭉쟁이 뭐 올겨울에는 저기 씨앗 창고를 정리하겠습니다. 풀리는 것도 같은데. 이 벌레 또 아닌가? 이거는 각시동부 서방동부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흰동부라니까 그냥. 심는 거는 내가 심지. 그게 씨는 다 내가 심어. 딴 사람들 맡기니까 안 돼. 지파는 몰라도 포토는 모르면 다 짬뽕. 일주일이면 하지. 비 맞아 부르면 요새 콩 같은 거는 6월 달에 심으면 3일이면 나와. 3일이면 싹이 튼다고요? 3일이면 딱 올라와. 시고 올라온다고요? 응. 요새 심으면 그렇게 안 올라오는데 그때 한 6월
말쯤이나 7월 중순 이때 심으면은 금방 올라와. 그래서 그 하지만 지나면은 네. 모든 식물들이 다 그래서 5, 6월 하룻빛이 어디냐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코토는 어디다 갖다 심을까? 아 이것도 누가 건드렸네. 치킨 생각날 때 그리워요. 치킨 생각날 때. 양념치킨 같은 게 막 먹고 싶을 때는 도시 가면 먹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왔을 때 더운데 막 힘든데 탄산음료가 먹고 싶은데 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가 생각나다가 또 뭐 막상 생활하고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가끔씩 치킨을 먹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며칠 전에 시연이가 시장에서 장날 치킨을 사왔는데 시장 통닭을 맛있더라고요. 치킨도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읍내 가면 다 있으니까. 깃발까지 들고 와. 뭐 깃발까지 들고 와?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얼굴이네. 먼저 왔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엄지손가락은 땅에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심으세요. 이렇게 살짝. 좀 쉽게가 좋죠. 이렇게. 엄지손가락까지 하려면 이게 힘들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어쩔 수 없고요. 한국말 이렇게 어렵네요. 이게 어려우면 이거 빨간 거 있지. 여기 밑에다 심고 띄고 심고 하면 돼. 거기 앉아 있어. 너무 그래. 나. 자, 필이 어떻게 보는지 알려줄게요. 우리가 엄지손을 보면 엄지 쳐. 자, 두 개 다 쳐. 자, 엄지손, 엄마 엄지손, 아빠 엄지손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 여기 사이에 빈틈이 보이죠? 여기 빈틈. 여기 빈틈에다가 이 풀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빈틈에다가 풀을 이렇게 끼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대신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팽팽하게 쭉 해서 이게 막 쭈글쭈글하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팽팽하게 하고 그다음에 입을 댄 다음에 후 불면 돼요. 세게. 아니 이거를 엄지 손가락으로 붙여. 이게 이렇게. 닭 소리가 나.
이거 가능성 있습니다 이거. 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물 부어 여기 물 부어줘. 일곱 개. 저기 팀 7개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만. 우리 농장이 생긴 이유가 우리 소화기 농장을 보존하고 농지를 지키고 이거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소비자회원님들이 생산지를 지키는 그런 이제 운동까지도 같이 겸하는 그런 이제 농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땅벌레인데 거세미는 군뱅이처럼 팽팽하고 얘네들은 이 땅벌레랑 다르게 땅벌레는 그냥 까만색이거든요. 근데 거세미는 팔을 먹고 나면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죽이면 파가 나와요. 파즙이. 이거 봐봐요. 이거 봐요. 땅속에 파가 박혀있죠. 이거 여기. 이거를 여기 걸 끊어가지고 이 땅으로 물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얘를 빼면 이렇게 빠지고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파보면 나올 확률이 있는데 나올까? 여기 있다. 이게 거세미. 이게 거세미예요. 이게 거세미. 제가 중간에 가서 말뚝도 한번 다 봐가지고 그리고 생육 상태도 확인했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딸기는 다 죽었고요. 나머지는 다 잘 자라고 있어요. 활착이 안 됐나? 딸기는 이제 저기도 끝나고 있더라고. 네. 딸기는 아니 죽은 게 아니고 아예 없어? 아예 녹았어? 없어요? 네. 물을 제대로 안 줬는지 말랐고 그리고 심을 때 제대로 못 심어갖고 뿌리가 드러나게 막 심어놨잖아요. 딸기를 깊게 안 심어서 그래서 다 죽었어요. 딸기가. 한 몇 주 전에 갔었거든요. 또 어느 부분은 또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본인도 좀 그건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런 걸 하려면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험 농장 직장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근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가야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제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근데 이게 있으면 아 그래 오늘 하루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내가 쉬어도 되는 날이구나라고 안도가 생기기 때문에 요런 의미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농장이 이제 우리 시장 농장이라는 걸 이제 이 머릿속에 넣고 이게 내 농장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농장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먹살 수 있는 농장이다 이런 팀 가지고서 해야지. 전에는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가족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직원 개념이 아닌 이제 하나의 한 식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을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근데 여기 까보면은 이 새카맣게 여물었잖아. 근데 요거는 그냥 따도 괜찮아. 근데 요렇게 새파란 거는 좀 이제 지금 약간 들려먹는 거야. 요거하고는 좀 색깔이 약간 틀리잖아. 요건 이렇게 노란데 요건 새파랗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손을 딱 집으면 새 알조각 잡혀서. 이거 하나 깔아야겠다. 500평에 3,500개를 냈어. 800에 4,000인데 500에 3,500이면 간격 좁게 하는 것보다도 남는 정도거든. 고추 기준으로 보면 500에 2,500개인데 그거보다 1,000개를 더 했으니. 아니 어쨌든 우리는 유대형님을 따라해야 돼. 그리고 영화 아버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40판을 하라 그러더라고. 개인 거는 각자 하고 농장일만 같이 하는 건가? 근데 농장일도 다 각자 개인 밭으로 가버리고 농장일 대표님이 거의 허드타랑 대표님이 거의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렇게 수확할 때는 그래도 같이 하죠. 근데 또 다 같이 하려고 해도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 10명이 할 필요가 없는데 10명이 몰려있으면 비효율적이니까. 내가 진짜 농사 짓고 먹고 살려면 이민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식량을 생산하려면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씨앗이 다 우리 씨앗 생산 기반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싼 종자를 사지 않나? 그게 농민이라도 그걸 지키는 게 좋은데 농민들 스스로도 그걸 안 지키니까. 내가 한살림하고 하는 한살림 운동으로서 이게 이제 하면은 내가 지킨 만큼은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전에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못해. 왜 유기농업을 계속 하느냐. 그냥 한살림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쉬울 전, 아니, 한살림에서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 내가 지킨 땅만큼은 살아날 거 아니냐, 이거. 딴 사람이 다 안 지켜도 내가 살고 놓은 땅만큼은 살아있을 거 아니냐, 이거. 그런 거. 씨도 마찬가지지. 씨앗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이제 뭐 누구한테 나눠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같이 뭐 확대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지. 내가 씨앗을 안 갖고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제 내년 농사질 씨를 또 해놨으니까 좀 이제 뭐랄까 푸근한가? 옛날에 저기 농사져 갖고 백가마니 갖다 수북해서 놓으면 뭐 사람들이 다 푸근하다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랑 비슷하지. 캐지 마세요. 어차피 도식하려고 심었던 거라서 안 심으면 남자가 근데 올해 한참 쓰네? 이런 게 40 나와요. 40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쳐줘 아예. 조림용으로 해갖고 아예 빠지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한살림 중간은 40부터 70에서 90. 안 살린 거는 40에서 100. 40에서 살림 100? 중간. 예. 올해 감자값이 폭락해서 밭을 갈아엎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네요. 파는이 썩혀서 퇴비로 만든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네. 귀신이 잡는 거는 유기자재 약 뿌려봤는데 안 잡혀요. 손으로 다 직접 잡았어요. 손으로 파가지고 직접 잡아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구멍이 더 많이 퍼져 있더라고. 지나간 흔적이 보여요. 파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청년 초보 농사꾼은 참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배워야 하는 게 많았고 우리 씨앗농장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 농사를, 개개인의 생업을 위해서는 개인 농사를 따로 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토종 씨앗을 지키는 것도 농사로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더기나 어려웠습니다. 지금 올해는 감자가 풍년돼갖고요. 그 이장이 농협에다가 20kg 갖다 줬는데 10,000원 줬대. 10,000원? 소매가 10,000원인데 20kg. 키로당 500원이네 그럼? 그래갖고 박스 1,000원에다가 캐는데 정신 먹고 자기 기름값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판매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들어가나? 그렇게 힘들게 농사짓는 퇴비장에 붙는데도 이거 그렇게 쉽게 나와? 농사꾼이? 농사 짓는 데면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 나올 거면은 한 2kg 정도 사오면 되겠다. 2kg. 그런 식으로 담아서 그냥 콘티박스 같은 데서 차곡차곡 일단 쟁겨 놓을까요? 해놓고선 저거 갖다 놨다가 네. 나중에 소비자 들어오면 저 선물 주든지 아니면 딴 데 뭐 어디 행사 있을 때 가지고 나가서 네. 하면 되고. 그렇게 또 좀 힘들어서 농사 지은 건데 저거를 너무 버리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다른 거는 뭐 저기 조림 감자를 한다든지 뭐 이래서 또 해놓으면
계속 먹을 수도 있는데 항상. 어제 경매가가 인천에서 했는데 특으로 제일 큰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특으로 했는데 한 박스 20kg에 12,000원이에요. 그리고 1원 감자, 파지 감자는 한 박스에 3,000원. 20kg 박스. 20kg에? 네.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고 먹어보라고 해서 그냥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택배비 값도 우리가 그래봐요. 없잖아요. 택배비 해갖고 4,000원 해봐야 한 50박스 보낸다 그래갖고 그렇게 선물하는 게 더 싸지. 근데 우리가 그 돈이 없다니까요. 택배비가. 돈이 있으면 했지. 그쵸. 돈이 없어서. 그럼 얘기를 해야지. 없으면 쥐들끼리만 그냥 꿍꿍거리고 그냥 눈물 칠칠 싸고 있어 그래. 아 여기 왜 왔어 그래 안상이한테. 약간 그러려면은. 농장에 온 거야. 그냥 따로 농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런 거를 여기 보낼 때 있으면 그걸 미리 얘기했으면 올라가서 처리했지. 저는 안 울었어요. 저희 대표님 물었다 그래서. 저도 안 울었어요. 대표님이 울었다고요? 안 울었어요, 저는. 둘 다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김구는. 김구는 울었어? 근데 대표님 없을 때 울었는데 소문이 났나 보구나. 소문 대표님 귀에까지 다 들어갔네. 여기는 300여 종의 작물들이 차례대로 심겨지고 보관되는 자연 순환적 농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부들은 하나의 작물을 많이 심고 많이 팔아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익숙했습니다. 작물이 획일적이면 그 지역 생태계가 무너지고 종 다양성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결국 사람과 자연 모두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어쩌면 농부들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악순환 바퀴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게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응. TV 잘 봤어. 시연이나 저 둘 중에 한 명이 봐야 되는데 시연이는 농사에 전념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얘기해 줘서 그래서 나는 또 실무 보면 또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실무도 보고 실무 안 바쁘면 농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풀이 커서 지가 못 크면은 이게 이제 이때쯤 되면 이게 제자리로 시들어지는 거예요. 싹이. 응? 그래서 땅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이제 때 되면 이제 또 올라와 가을쯤에. 그러니까 풀하고 경쟁도 안 하는 게 이게 수선화도 마찬가지예요. 수선화. 절대 딴 풀하고 경쟁 안 해. 딱 자기가 일찍 얼른 일어나서 꽃 피워서 지면서 딴 풀이 나오면 그건 제자리로 사그러들죠. 그냥 땅속에서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또 이제 시들 딴 놈들 이제 그다음에 잠자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 내년도는 또 얼마나 일찍 일날까 준비를 하다가 내년에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딴 놈들 뭐 깨기도 전에 가서 꽃 노랗게 폈다가 또 그냥 일찌감치 주무시고 재미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식물들도 이렇게 서로 남하고 부딪히지 않고 지들이 사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의 삶은 계속 부딪히면 돼. 오묘하네. 네? 오묘해. 말 못하는 이게 식물들도 참 남을 배려해서 참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지가 살 길을 찾아서 남보다 빨리 일찍 일어나서 자기 생활 다 마치고 일찌감치 주무시고 다 했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게 참 묘한 게 보면. 이물을 써야 돼요? 아니지. 뭘 씻어야 돼. 이거 자꾸 저쪽으로 피. 지금 수확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겨울 내내 말려서 그 겨울에 이걸 씨를 닦아서 다시 또 다음 내년에 봄에 또 심고 이런 과정이 계속 무한 반복이거든요. 순환적인. 그래서 간혹 매장 가면 토종은 맛없다, 못생겼다, 크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런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날이 오면 좋겠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말라 있으면 완전히 익은 놈. 얘는 집에 가서 내년에 심으면 텃밭에 심으면 똑같이 커. 예. 근데 일반 밭에서 사 먹는 옥수수는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엄한 놈이 나옵니다. 이 갓근 농부는 이거는 저기 이 껍질째 이거 먹는 날이더라고요. 아 이게 뭐예요? 요리할 때. 갓근 농부. 갓근 같이 길지 않아요 이렇게? 갓근. 갓매는 갓근. 그래서 갓근 농부라고 해요. 그냥물 없다? 그냥물. 근데 저희 같은 날 심었는데 왜 얘는 고개를 숙이고 쟤는 뻣뻣해요? 올벼, 늦벼. 조생종, 난생종. 우와! 대박 났다! 뭐요? 뭐? 우렁 2개요. 우렁이라고? 네. 우렁이 알아? 네. 그냥 애벌레인 것 같아요. 수영을 잘해요. 뭐야? 진짜 그거 네가 한번 도감에서 고머리다. 찾아봐봐. 고머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걔예요. 근데 아우 신발이 망했어. 다 크면은 육상공춘이 되거든. 뭘 닮은 것 같아? 오 신기하다. 잠자리요? 잠자리가 되는 거지. 진짜요? 그게 잠자리 애벌레. 그러세요. 잠자리 나도 애벌레는 봐야겠다. 잠자리가 물속에서 자라는 거였어요? 네. 어머나, 그 여튼 몰랐네. 또 잡았어. 우렁이. 도둑놈 못 잡았는데? 못 잡으셨어요? 아이 그 흔한 걸 못 잡으시네 선생님이. 맨날 보니까 못 잡나?
파밭이 비어가는 거 이제 출하하니까 비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대요. 막 좀 안쓰럽다 그래야 되나? 뭐 그 마음이 이제 너무 설명할 수 없는 자식같이 키워온 파라서 딸 가진 아빠 시집 보내는 그런 마음? 농사는 농부가 짓고 열매도 농부가 보는데 정작 열매의 주인은 농부가 아니고 씨앗의 주인도 농부가 아닌 세상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씨앗 농장은 작은 생명줄을 이어가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갖고 온 게? 여기 하나님도 오느냐고. 아이 참. 나한테 준비해놓고 있다 그러고서는 돈은 나누는데 모르고 준비하는 모르는데 사람이 있는데. 응? 갔다 오면 갔다 와볼래? 내가 전화를 넣을게. 거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추 같아? 네. 그러면 고추 널고 내려갈 테니까 팔을 꼭 듭니다. 그러고서는 뭐 호철이 오면 뭐 어디 얘를 더 늦게 하든지 뭐. 아이, 가만히 있어. 농장일이랑 바꿔 농사랑 이렇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죠, 진짜. 여기까지만 따는데 아직도 모르나? 반 오셨어요, 반. 이 노란 거는 이제 씨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렇게 예초기를 긁었나 보구나. 이러면 쉽게 되죠. 다용으로서
그러네요. 씨가. 이거는 하나하나 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씩? 아니. 노각하듯이 그렇게 뭐 물에다 넣고 흔들면 돼요? 그냥 이렇게 놓고 말리거든. 말렸다 나중에 하는데 이것도 그냥 노각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네. 이렇게 4개 쪼가지고 네. 여기다가 나무떼기 이렇게 턱 써가지고 이렇게 벌려놔 이렇게 끼워가지고 내구팅인가. 이렇게 내구팅이.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들어가서 마르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말랐을 때 이거를 비벼하더라고. 해절도 이제 말라놔야지. 쪼갠 김에. 100가지는 그것도 노래져요? 100가지도? 저기 영월면 노래져. 맛은 똑같아요? 일반 가지랑? 가지 맛은 가지 맛인데 질겨 그게. 아, 질겨요? 껍데기가 질겨가지고. 혼자서 고추 그거 1000평 다 따야 되죠. 콩밭 600평 있죠. 노각 이제 끝냈죠. 이제 무 이제 하고 있죠. 채정품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저 입장에서는 제대로 져서 사람들이 많이 먹어줘야지만 씨앗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떠나지 않을까 저도. 공통분모가 극히 적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여기 와서 10년 동안 사고 없이 다리 지나고 또 그거 독립해서 나가면 나가서 내가 뭐 그걸로 만드는 것이 내가 뭐 저한테 듣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없이 뭐 내가 뭐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지. 내가 조금 뭐 지금 한 50대 되면 내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은. 근데 내 성격에 뭐 사람을 길러가지고 뭐 길들여가지고 뭐 농장을 뭐 이렇게 뿌려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 영농을 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걸로 해야 된다 했을 때 막 감자 망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 농사 글렀구나 이제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들겠는데 막 그 생각했어요. 진짜 소규모로 하면 돈 벌겠구나. 근데 우리 씨앗 농장에서 이렇게 실무를 같이 하면서 느끼니까 우리 씨앗 농장이 농사해갖고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 농장이 아닌데 그거 하나에만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 마지막에 지가 이제 고추지인데 지 고추라고 하고 마지막에 나는 고추들은 이게 안 익어요. 예. 그 계절이 좀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따가지고 소금물에다가 절여가지고 내년에 반찬으로 드시게끔 고추지 나오는 거죠. 토종, 호박이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제대로 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씨앗 농장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면은 그게 우리 씨앗이 되는 거잖아. 토종이 되고. 딱 정해져 있는 그 조선오이의 모양 거기에 맞춰서 씨가 좀 적더라도 그 모양으로 나온 애들을 갖고 이제 씨를 받고 하는 거죠. 모양 맞는 걸로.
약간 붉은 매는 이게 그 뭐지? 까락이 길어요. 예, 그러네. 아, 토종벼는 까락이 거의 길어요. 이게 야생에 가까운 거 애들은 그 자기가 종족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 2시간짜리 그 동생이 보리차원. 이게 대표님 이거 몇 개만 가져가도 돼요? 붉은매? 가져가시면 되지 뭐. 갖다 팔지는 말아요. 얘는 근데 키가 작다. 붉은매가 좀 키가 큰데. 여기 찬물이 들어와서 아, 네. 이렇게 찬물 찬물 길이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온 길이라서 저 안에는 좀 크잖아요 그래도. 네. 뽑아줘요? 네. 뽑아갈 거예요? 찬물이 좋은 건 아니지. 가시 하나에 씨가 하나. 같은데. 난 삐걱삐걱해서 하연아, 하연이가 여기 배. 하연아. 여기 배라고. 그 언니랑 붙이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와. 난 여기 서 네, 잠깐만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이든 내년 뭐 가을부터든 땅을 주변에 구해가지고 임대를 하든 구입을 하든 해갖고 늘려야지.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 농사를 짓고 일정 부분은 뭐 소규모로 이렇게 텃밭처럼 해야지. 빚 갚았어, 빚. 빚진 게 많아요?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 빚을 갚았어요, 학자금. 갚아야 될 빚이 많이 남아서.
싸구려 토너, 재생 토너 주문했더니 안 맞나 봐요. 뭐 80명. 근데 저는 우리 시안 농장에 그런 기능이 있어도 나쁜 기능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거나 농촌 정착할 때까지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니까 청년들이 와서 정착 못하고 다시 떠나는 것보다야 농장 입장에서는 잠깐 있다가 가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그 친구는 그 기간 동안 농장에 대해서도 알고 주변의 괴산에 대해서도 알고 여기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떠나가면 어쨌거나 그분들은 정착을 하는 거니까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거죠. 농장은 남는 게 없어도. 연고가 없는, 저처럼 연고 없는 사람이 시골에 내려오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시골 분들하고는 더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마찰이 있으니까 이게 교육 받은 거랑 내려와서 봐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은 금방 사람도 많이 사귀게 되고 알게 되고 도움이 많이 되죠. 내 힘 조금만 오리발이 때린다 생각하고 나는 힘을 주지 말자. 우리 씨앗 농장은 단순히 씨앗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씨앗이 살아 꿈틀거리고 꽃을 피우고 생명을 나누는 농장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자연과 씨앗을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씨앗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큰 돈을 쫓아갈 때, 생활을 버티기조차 힘들 때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씨앗 지키는 노인이 사라지고 나면 누가 씨앗을 지키고 생명을 보살필까? 누가 이 생명을 지킬 것인가? 누가 이 씨앗을 지킬 것인가? 누가 이 문명과 싸울 것인가? 씨앗 농장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거나 그동안 습관적으로 생각한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한살림 문화의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인터스텔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거를 저희 가족들한테는 말씀을 안 하셔요. 거의 안 하시죠. 근데 넌지시 가끔 이렇게 얘기는 중요한 얘기할 때는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한살림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한살림 뭐 생산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랑 그런 얘기는 자주 없어요. 아버님이 이제 알아서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부지나 땅 같은 것도 저희는 아버님이 하시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저 입장에는 아버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이거 갖고 어떻게 말할 입장도 아니거든요. 농업 대답법인 정관 만들어 놓고 이제 큰아들한테 딱 던져주고 한번 읽어봐 그래고 저는
한 2, 3일 있다가 이제 다 오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큰 며느리는 아버님 그래도 조금은 주셔야지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들어가서 농사 지면 네 땅이 되는 거고 농사 안 지면 관리 없는데 어떡할 거냐니까. 아이고 아버님 전 농사 못 져요. 그럼 말고. 그 정도. 그때 작은 며느리는 뭐라 하냐면은 그냥 아버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 이야기 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와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정말 아버님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까지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여기를 오면서 솔직히 여기 이 아버님 땅을 밟을 시간이 없어요. 저희도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매번 항상 가슴에 좀 죄송한 게 조금이라도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지금 부분 좀 죄송하고 근데 저쪽 땅에서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아버님을 보면은 정말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많은 분들을 정말 즐겁게 해주시려고 노력하는구나. 정말 그걸 하나님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예전부터는 알고 계셨지만 그 훌륭한 그 부분 한 가지가 정말 귀한 걸 하고 계시는 거를 네, 여기 와서 절실히 느꼈어요. 감사해요. 저런 아버님이 계시는 그때 제가 뭐 외롭다는데 저는 외롭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미있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는데 단지 이제 지금 이제 후계를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왔다가 이제 버티지 못하고 1년 있다 가고 몇 달 있다 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아쉽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본인들이 또 뭐 여기서 뭐 돈을 좀 많이 주면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농사도 해보고 싶고 씨앗 받는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도농교류도 해보고 싶고 해서 다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즐거운 거를 해야 한살림 일을 오래 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즐거운 것 중에 즐거운 걸 선택을 했더니 도농교류 일이 제일 즐겁더라고요. 그런 소비자들 만나서 행사하고 하는 게.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때마침 그 한살림 청주 쪽에서도 그 도농교류 담당하는 소통지원팀 사람 구한다 그러고 그리고 서울농장에서도 도농교류 하는 걸로 사람 구한다 그러길래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력서 냈죠. 아마 한살림 청주로 갈 것 같아요.
예. 가세요. 지금까지 하는 거 그거지 뭐 내가 또 앞으로 뭐 또 달리 뭐 또 생각하고 할 뭐 이제 늙어가지고 뭐 더 하려고 이렇게 뭐 있어. 지금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지키고 있다가 안 될 때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 중이지.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당신이 있을 때는 그냥 되는데 당신 죽고 나서 그 안 되면 그거 뭐 하는 게요 그랬더라고. 그것도 또 한편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고 자기가 뭘 하고자 했으면 후대에도 그걸 받아갖고 제대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 할 일은 해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뭐 누가 뭐 세상이 거꾸로져도 안 하면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고 있을 도막에나 일단 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 뭐 이런 뭐 토종이나 이런 거보다도 일반 농사하는 그 자체가 지금은 그거를 하는 농민들이 이제 뭐랄까 대우받는 그런 시기가 조금 있으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충북 괴산군에 우리 씨앗 농장이 있었습니다.